안녕하세요. 안될과학의 항성입니다.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엠폭스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영어로는 Public Health Emergency of the International Concern, 줄여서 PHEIC, FAIC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는 WHO가 선포하는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잠재적으로 국제적인 협조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2005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8번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포된 비상사태는 H1N1, 일명 신종플루의 전 세계적 유행이었고, 이후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코비드-19 바이러스까지 한 번쯤은 모두가 들어봤을 만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주의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두 건 2022년부터 2023년 그리고 다시 한번 2024년 바로 엠폭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엠폭스가 무엇이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길래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폭스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발진 전염병입니다. 2022년 11월 WHO는 이 질병의 명칭을 원숭이 두창에서 엠폭스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원래 명칭이 가진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엠폭스는 1958년 실험실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고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2022년 전 세계 유행 전까지는 중앙아프리카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 우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다수 국가에서 풍토병 지역과 관련이 없는 감염 사례가 이례적으로 유행하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발생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총 117개국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엠폭스의 주요 증상은 모든 바이러스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기 몸살 증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무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엠폭스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피부 병변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원래 이름이었던 원숭이 두창에서 알 수 있듯이 피부에 특징적인 병변이 생깁니다. 두창의 두는 콩 두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좁쌀만한 피부 병변이 피부 밖에 수포처럼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수포가 처음에는 덩어리처럼 빨갛게 부어 올랐다가 그 안에 물집이 잡히고 농포 형태로 농이 찬 것처럼 변했다가 딱지가 않고 회복되는 특징적인 피부 병변들이 나타나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어릴 때 수두를 알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두도 영어로는 치킨팍스라고 해서 팍스가 들어있죠. 이런 두창의 한 종류인데요. 지금은 어릴 때 기본적으로 백신을 많이 접종하면서 수두를 앓는 사람이 지금은 많이 없지만 수두와 비교해보면 수두는 별다른 합병증이 적고 농포가 차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수두는 수포에 물이 찼다가 바로 딱지가 생기는 반면에 엠폭스는 그 수포가 고름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가 딱지가 않는 형태입니다. 또한 수두는 임파선이 붓는 등의 특별한 증상이 없는 반면에 엠폭스는 임파선이 붓고 커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피부 병변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엠폭스는 손발바닥 모두에 피부 병변이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두와 크게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병이 조금 진행되고 나서는 확연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엠폭스의 감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엠폭스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일단 사람이 감염되고 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감염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입니다. 엠폭스는 피부 발진이 생기는 질환이고 피부 발진이 생기면 당연히 그 피부 발진 안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하겠죠. 그 피부 발진이 농포가 되고 가피, 즉 딱지가 되는데 이런 피부 병변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자가 사용했던 수건이나 옷 등의 주변의 물건들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건을 공유하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코비드-19 때 경험했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처럼 호흡기로 나오는 바이러스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접촉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호흡기로 감염되는 확률은 직접 접촉에 의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산부의 경우 엠폭스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접촉에 의해서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엠폭스는 언제 감염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에도 감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매우 강한
감염력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엠폭스 바이러스는 증상이 발현하는 시점부터 주변으로 전파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는 비록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파력은 없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무증상 환자들이 전파를 했다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엠폭스의 잠복기는 최대 21일까지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검역할 때는 증상이 안 생기고 국내에 입국해서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행한다면 국내에 유입될 위험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증상 환자는 전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조기에 인지하고 접촉자의 조사를 한다면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많이 퍼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엠폭스 환자는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서 2022년 5월 6일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이후에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2022년 7월 23일 WHO에서 국제적 관심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간 비상사태가 유지가 되다가 2023년 5월 11일 해제되었죠. 그러다 지난 8월 14일 다시 한번 환자가 급증하자 또다시 국제적 관심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만큼 WHO에서는 현재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계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4,000건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524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엠폭스는 아직 지금까지 10만여 명의 환자만 나왔기 때문에 WHO는 코비드-19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재빨리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또한 2022년에서 2023년 엠폭스 발병 당시 기록된 1%의 치사율보다 지금은 더 높아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증식하는 과정에서 변이 확률이 매우 높은 RNA 바이러스였던 반면에 이번 엠폭스는 변이 확률이 낮은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상사태 발효에는 엠폭스의 치명률이 더 높아진 변이가 출현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우리나라 감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에는 2022년 6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총 누적 환자 수는 165명이 발생을 했고요.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남성의 환자 수가 압도적입니다. 국내에서는 남성이 165명 중 162명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전체 환자의 96.4%가 남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 국내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엠폭스의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엠폭스의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대증치료입니다. 대증치료는 사실 모든 감염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방법인데요. 간단히 말해 증상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발열과 오한으로 고생하는 기간에는 해열제를 사용하고 수분을 보충하며 전반적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치료이죠. 또한 두창류 질환은 대체로 비슷한 약제에 반응하기 때문에 기존의 두창 치료를 위해 개발된 주사 약제들도 엠폭스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1, 2, 3세대 백신이 있습니다. 1, 2세대 백신은 접종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사 바늘이 아니죠. 2세대 백신까지는 살아있지만 감염력이 약화된 바이러스를 특수한 침에 묻혀서 피부를 여러 번 찌르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접종 부위에 병변이 생기고 이를 회복하면서 면역력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세대 백신이 개발되어서 1차 접종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고요. WHO에 따르면 과거에 천연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엠폭스 예방에 85%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그 증상이 경미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엠폭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코비드-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감염병의 위험성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엠폭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난 2022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죠. 특히 유럽과 북미 그리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병 국가를 다녀오신 후에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방문한 국가를 알려주세요. 신속한 치료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의 항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